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열차 하며 열변을 토하길래 찾아봤더니 신세계가 여기에 있었네요.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아 저도 용기 내 사연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 동기였어요. 힘든 회사 생활의 동기는 남편과 저뿐이라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이런저런 구설수가 싫어 비밀로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더군요. 얼굴, 집안, 거기다 유쾌한 성격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던 그런 남편에게 애인이 없다고 하자 회사 내 여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으니까요.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찰나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도 곤란하기도 하고 우리 그냥 결혼하자. 어? 연인 사이야. 쟤네 저러다 헤어지네 마네 말이 많겠지만 아예 결혼해버리면 그런 말까지 하겠어? 그리고 나 자기 많이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나랑 결혼해 줄 거지? 반지도 꽃다발도 없는 프로포즈. 꿈꾸던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인생 말아먹는 지름길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어쨌든 결혼은 척척 진행되었어요. 우리 집도 남편 집처럼 빠지는 집은 아니라 한결 수월했어요.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단 한 가지만 빼고요. 자기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처럼 아껴줄 거야. 싫다니까. 난 절대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 할 생각 따윈 없어. 말 들어보면 엄마 같은 시어머님?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런 건 머리 노란 애들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댁이라고 하면 열이면 열, 다 치를 떤다고. 그런데 나보고 시댁에서 살자고? 절대 싫어.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들어가서 살길 권했고 전 절대로 싫다며 거부했어요. 그럼 딱 3년만 지내다가 다시 나오자. 나와서는 내가 처가살이 할게, 쭉.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어요. 3년만 눈 딱 감고 살면 부모님과 함께 살아준다니까요. 지금 말처럼 평생은 아니더라도 단 몇 년이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준다면 크게 손해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전 며칠을 고민하다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 자기 말대로 하자. 진짜? 진짜지? 자기 최고야. 자기 약속 꼭 지켜. 나 진짜 큰 마음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딱 3년만 살아주면 자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뒤늦게 안 사실인데 아버님이 3년은 모시고 살아야 재산을 나눠준다고 했더라고요. 어쩐지 남편이 그렇게 애걸복걸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흰 빠르게 결혼 준비를 마치고 그해 가을에 결혼했어요. 생각보다 시댁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제일 걱정이 컸던 시누이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거기에다 전 허니문 베이비까지 가지게 되어 식구들이 더 잘해주더라고요. 언니, 혹시나 오빠가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혼내줄게요. 오빠는 언니한테 잘해. 임신했을 때 남편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대. 언니가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다 사주고. 알겠어? 그래, 알겠다니까. 진짜 귀에 딱지 않겠다. 너 가만 보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보다 나한테 잔소리를 더 하는 것 같아. 요즘엔 네 입만 봐도 겁이 나. 또 무슨 잔소리를 할까 싶어서. 오버 좀 하지 마. 내가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했다고? 아버지, 제 말이 틀려요? 허허허, 요즘 네가 오빠한테 좀 그러긴 했지. 그래도 틀린 말 하나 없으니 잔소리라 듣지 말고 잘 새겨들어. 아가, 혹시 불편한 건 없느냐? 네, 아버님. 워낙 잘해주시니 편히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어머님의 약간의 짜증 같은 것이 있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20년을 넘게 남남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전 무사히 출산했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딱 보기에도 제 판박이인 아들을 보며 시부모님은 섭섭한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첫 손주이니 아주 예뻐라 해주셨죠. 지금 생각하니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네요. 비록 2년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요. 어느 날부터 아버님의 안색이 좋지 않더니 결국 일이 터졌어요. 이 집 내놔야 할 것 같아. 아니 왜?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이번에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게 잘못됐어.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큰 돈 나올 때가 집밖에 더 있어. 그러니 어쩌겠어. 집이라도 팔아 부도부터 맞고 봐야지. 부도? 지금 회사가 그 정도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한테 말한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 있어? 돈만 쓸 줄 알지 한평생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 같았어요. 남편은 퇴직금을 미리 받아 집에 보탬이 되었고 저도 퇴직금까진 아니지만 그간 조금씩 모았던 목돈을 들였어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내고 생활했기에 그 정도는 충분히 들여도 된다 싶었어요. 집이 문제였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연락하셨더라고요.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전 죄송하지만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단 집은 사주시되 시댁엔 비밀로 하고 싸게 세를 주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했어요. 혹시나 한 번의 호의가 고마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도움을 바랄까봐 많이 걱정됐었어요. 아빤 제 뜻대로 친한 친구분을 통해 시댁 집을 사고 저희에게 싸게 세를 주신 다음 다시 아버지의 명의로 옮겼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사하려니 막막했는데 이사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월세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니 말이야. 그러게. 그나저나 아버님 회사는 어떻대? 큰 고비는 넘겼는데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 남편의 말대로 상황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 함께 힘을 모아 알뜰살뜰 살면 그리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죠. 남편도 그렇고 저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 아가씨도 제 돈벌이는 하니까요. 하지만 한평생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하루 걸러 하루에 하던 쇼핑을 여전히 하셨고 아가씨도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보다 못한 아버님이 카드를 끊어버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몇 시간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제야 두 사람은 생각이란 걸 하는지 과한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며 물어오더라고요. 당신 왜 말 안 했어? 뭘? 장인어른이 우리 회사 진짜 사장님이라는 거 말이야. 사실 저희 아빠는 제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예전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회사에 입사할 무렵 아빠는 좀 쉬고 싶으시다며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사장 자리에 앉히셨고 회사 일에선 물러나 계셨죠. 그래서 저도 회사 일을 배우기 위해 급하게 입사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기에 저와 입사 동기였던 남편은 아빠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것은 알 리가 없었죠. 저희가 입사했을 땐 이미 다른 대표가 정해졌고 정리도 다 된 상태였으니까요. 그게 왜? 내가 굳이 사실은 이 회사가 우리 아빠 거야 할 이유가 있어? 그렇다고 내가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왜 안 했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굳이 이유를 대보자면 처음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했고 그 뒤론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 지금 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물러나셔서 쉬고 계시는데 그걸 뭐하러 이러니 저러니 떠들고 다녀? 그래도 나 섭섭해. 그런 것도 말 안 해주고. 여보, 이러는 거 보니까 내가 섭섭해지려고 해. 화낼 일도 아닌데 이렇게 언성까지 높이고. 혹시 당신 우리 아빠 재산 욕심나서 그래? 아니야. 그냥 당신이
나한테 일부러 숨겼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해서 그랬지. 그렇지. 당신이 막 처가 재산이나 노리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뜯어볼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정곡이 찔려버린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회피했지만 전 알 수 있었죠. 이제 많이 피곤해지겠다는 걸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입도 싼 남편이 그새 시댁에 알렸는지 두 여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시작되더라고요. 언니, 저 샤땡에 꼭 갖고 싶은 가방 있는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아가, 난 입고 나갈 옷이 없구나. 같이 쇼핑 좀 가자. 너 바쁘면 카드만 줘도 된단다. 네? 저도 돈 없어요, 어머님. 그나마 있던 돈 아버님 다 드리고 빠듯해요. 에이, 우리 다 들었어요. 오빠랑 언니 다니는 회사 사실은 언니 아빠 거라면서요? 그렇게 잘 살면서. 에이, 그러지 말고 생일 선물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사줘요.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으려나, 아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씨, 그리고 어머님, 저희 친정에 돈이 많은 거지 저는 돈이 없어요. 제가 처녀도 아니고 출가 외인이 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요. 그런 제가 하윤이 가방이나 옷 사준다고 돈을 얻어와도 면목이 없을 노릇인데 어머님 아가씨 옷이랑 가방 사준다고 돈 달라고 하면 제 체면은 둘째치고 하윤이 아빠 면이 서겠어요? 에이, 언니도 참, 뭘 또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요. 그냥 시댁에 좋은 일 한다 하시겠죠. 아니 아가씨, 제가 아가씨한테 명품 가방 사주는 게 이 집에 좋은 일이에요? 명품 가방 얼만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저 같으면요, 아가씨, 있던 백도 팔아서 아버님 드릴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아버님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던데 아직도 명품 타령이 하고 싶으세요? 제발 현실을 똑바로 좀 보세요. 나이도 많은 아버님 새벽같이 나가셔서 새벽에나 들어오세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못 하세요? 계속해서 어이없는 말만 들으니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굳이 이렇게 감정 섞어 얘기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 더 좋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다 보니 질책 아닌 질책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본의 아니게 어머님까지 세트로 묶어서 혼내는 꼴이 되었으니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저의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아, 나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겠다라는 것을요. 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반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그러게, 언니, 어제 우리한텐 그렇게 뭐라고 해놓고선 반찬이 너무 과하네요. 아껴야 잘 살죠. 네,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요. 내일부턴 이것보다 더 줄이거라. 아니, 간장만 내놓거라. 네 말대로 집 형편이 이 꼴인데 먹는 거라도 아껴야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무슨 말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자 아가씨는 제 말을 끊고 남편에게 숨도 쉬지 않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님과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참, 우리 며느리 말 틀린 말이 하나 없구나. 제발 정신들 좀 차려. 다 늙은 아비 골골대며 일하러 다니는 거 안 보이는 게냐? 당신도 말이야, 밤마다 나 앓는 소리 들으면서 그러고 싶어? 맞아, 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와이프 말처럼 네 방에 전시해둔 가방들만 팔아도 우리 집 몇 년치 생활비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팔지 그래? 그리고 엄마, 이 사람한테 그런 말 부탁하지 마. 이 사람 말대로 처가의 내 체면이 뭐가 돼? 그리고 엄마 드레스룸에 옷이 한가득이야. 입을 옷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은 두 사람은 애꿎은 숟가락만 탁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더 미워진 두 사람은 그야말로 저를 들들 볶아댔고 처음엔 그러려니 하던 저도
점점 시간이 지나니 참고만 있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도 폭발하고야 말았죠. 엄마, 얘는 누굴 닮아서 생긴 게 이럴까? 그러게, 우리 아들은 이 나이 때 너무 잘생겨서 밖에 데리고 나가지도 못했는데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애 앞에서 저런 말을 나누는 두 사람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직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라 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할머니도 할머니라고 그 앞에 서서 웃고 있는 아들을 보는데 속된 말로 머리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러게,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언니? 그리고 애 놀라겠다. 소리 좀 지르지 마요. 전 아들을 방에 데려다주고 나와 다시 두 사람 앞에 섰어요. 제가 싫으시면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하윤이한테까지 그러세요? 우리가 뭘 또 그랬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늘따라 너무 못생겨 보여서 못생겼다고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애가 어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설사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다 큰 어른이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런 거 구분 못하세요? 얘가 진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내가 이래봬도 네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네, 잘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참고 있죠. 그리고 말은 바로 하셔야지. 언제 오냐오냐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제가 한마디 한 이후로 하루라도 저 그냥 두신 적 있으세요? 사사건건 쫓아다니시면서 한마디씩 하셨잖아요. 새 여자의 언성이 높아지니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팔목을 낚아채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발 좀 그만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 몰라서 물어? 요즘 매일같이 어머님이랑 얘랑 싸우잖아. 내가 계속 싸웠어? 참고 또 참다가 이래.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알겠으니까 좀 그만해. 나 숨 좀 쉬고 살자. 요즘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알아? 나라고 뭐 다른 줄 알아? 나도 힘들다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다그치는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그때 짐을 싸서 나왔어야 했는데 그땐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꾸역꾸역 그 집구석에서 살았네요. 어느새 싸움은 남편과 저의 싸움이 되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어머님과 아가씨는 방으로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남편도 방으로 가버리고 저도 아들의 방으로 갔어요. 그렇게 저희의 각방살이는 시작되었어요. 그나마 그땐 아주버님이 잘해주셔서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과 아가씨가 180도 변한 태도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언니, 출근도 바쁠 건데 뭘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저 제 양말 찾고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아가씨가 해주시게요? 아니, 그건 언니가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뭐 시킬 일 있으면 시키라고요. 제가 감히 뭘 시키겠어요. 또 무슨 괴롭힘을 당할 줄 알고요. 에이 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 풀어요. 지난번엔 제가 철없이 굴어서 미안해요. 그래 아가, 화 풀어. 언제까지 한 집에서 이러고 지낼 거니? 이제 서로 웃으면서 잘 지내보자꾸나. 갑자기 달라진 두 사람의 태도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출근해야 했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리를 떴어요. 출근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의 의아한 친절은 계속되었고 곧 저의 의문은 풀렸어요.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주말이 되었고 그간 신경 쓰지 못했던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다가와 잠시 나와보라 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가씨와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요, 언니. 분위기를 보아하니 부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보라고 닥달하자 어머님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게 아니라 글쎄 얘가 결혼을 하게 됐어. 진짜요? 축하해요, 아가씨. 이번에 선보신 변호사분 맞아요? 그래, 맞아.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얘 시집 보낼 돈이 마땅치 않아. 본론이 나오더라고요. 더 들어보지 않아도 뻔한 말이겠지만 전 모르는 척하며 되물었어요. 그런데요? 그냥 형편껏 해서 가면 되잖아요. 형편껏 한다 해도 어느 정도 급은 맞춰줘야 하지 않겠니? 그쪽에서 바라는 것도 있는데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기 있어요, 언니. 그쪽 집에서 이 정도는 해줬으면 한다고 보내온 목록이에요. 아가씨가 전해준 종이를 보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아들 가지고 장사는 저 집안이나 돈도 없으면서 다 해줄 수 있다고 큰소리 쳤을 아가씨나 하는 꼴이 우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가씨, 이게 다 돈이 얼만 줄은 알아요? 어림잡아 억 단위는 되는데 지금 이 돈이 어딨어요? 언니도 이 정도는 해왔을 거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아가씨, 잘 모르시나 본데 저도 이 정도는 안 해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저의 물음에 어머님은 당황스러우신 듯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잘 알겠는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돈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로 식구끼리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네요. 전 방에서 하던 일이 있어서 그만 들어가 볼게요. 전 부모님께까지 손을 벌려 아가씨를 시집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더욱 단호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내일부터 또 어떤 방법으로 제 마음을 돌리려 들지 궁금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두 사람은 저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심지어 기분마저 좋아 보였어요. 전 점점 더 불안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는 일이 아니면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엄마인데 휴대폰 액정에 엄마가 뜨는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그저께 사부인이랑 사돈 아가씨가 찾아왔었어. 뭐? 혹시 돈 달래?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던데 거의 달라는 말이더라. 너희 시댁 요즘 많이 힘드니? 아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사돈지간이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여기까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당장 내쫓고 싶은 거 너 생각해서 겨우 참았어. 네 아빠는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없는 돈 셈치고 빌려줄 생각이던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너한테 전화했어. 잘했어. 아빠한테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해. 그딴 인간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마. 내가 이놈의 집구석 가만 안 둘 거야.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서 그딴 말을 해? 흥분 좀 하지 마, 딸. 너 이럴까봐 나도 어제 하루 종일 고민하다 전화했어. 아닌 건 아니니까. 엄마 말처럼 아닌 건 아니니까 이래. 전화해줘서 진짜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정신이 번쩍 드네. 일단 끊어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전 남편과 함께 퇴근을 하고 차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당신, 내가 지금부터 두 가지 선택지를 줄 거야. 당신은 두 가지 중 꼭 한 가지는 선택을 해야만 해. 무섭게 왜 이래? 지금부터 난 어쩜 무서운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인데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잡아?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우리 집까지 찾아가서 아가씨 시집갈 돈 빌려달라고 했대. 근데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게 달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 지금 우리 형편에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뭐? 진짜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들어. 그래서 말인데, 난 당신이랑 당장 분가해서 친정으로 들어갔으면 해. 웬만해선 지금 아버님 상황도 그렇고 해서 더 있고 싶었는데, 더는 무리야.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나랑 분가해서 친정으로 갈래? 아니면 나랑 이혼할래? 뭐? 나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러니까 결정하라고. 분가해서 친정으로 갈래? 아니면 이혼할래? 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분가가 쉬운 것도 아니고. 나한테 하루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알겠어. 전 남편의 뜻대로 하루의 시간을 줬어요. 사실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었으니 남편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다음 날 제가 준 선택지는 두 가지였는데 남편은 완전히 다른 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해외로 나가자. 뭐? 처가살이가 그렇게 싫어? 갑자기 해외는 무슨 해외야? 그동안 일도 많았잖아. 당신이나 나나 머리도 식힐 겸 해서 말이야. 캐나다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지금 당신이랑 엄마랑 사이도 이렇게 나쁜데 우리가 대뜸 처가로 들어간다고 해봐. 곱게 보내주시겠어? 모르긴 몰라도 또 집안 한번 뒤집어질 텐데. 남편의 말을 듣는데 그 갑갑한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며 절로 한숨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 부모들은 애들 데리고 외국 못 나가서 안달이라고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귀가 트인다고들 하잖아. 내 생각엔 지금이 적기야. 우리 하윤이 말 트이기 시작했는데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술술 나오겠지 않을까?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앤데 힘들진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딱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더 어릴 때 가더라. 어쩌면 우린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땐 남편의 제안이 달콤했어요. 그만큼 전 시댁 식구들에서 지쳐 있었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 집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어디든 괜찮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 아들까지 들먹이니 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빠르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엄마한테 우리 해외로 나간다고 말할 건데 당신은 좀 나가 있어. 괜히 당신한테 불똥 튈까봐 걱정되어서 그래. 난 아직 결정 못했는데. 해외를 가든 처가를 가든 나가야 한다고 미리 말씀은 드려야 하니까. 아까 보니까 다 나가고 엄마 혼자 계시더라고. 혼자 계실 때 얘기해야지. 동생 있을 때 얘기하면 당신도 알지? 상황 피곤해지는 거. 그러니까 요 앞 카페에 가서 있다가 내가 연락하면 와. 일단 알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분 상하시지 않게 잘 말해.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가세요. 가서 여유롭게 커피나 한잔 하셔. 남편의 권유에 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의 말처럼 집 앞 카페나 갈까 하다가 오랜만에 친정이나 갈까 싶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나 지금 집에 놀러 가도 돼?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지금 병원이잖아. 아빠 입원하셔서. 뭐? 아빠가? 왜? 김서방이 얘기 안 하든? 김서방? 그래, 김서방이 너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 어쩐지 네가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길래 바빠서 그러나 하면서도 이상했어. 네 아빠 폐암이란다. 전이가 안 된 데가 없어서 심각한 상황이야. 그러게 내가 그렇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말했건만 고집 부리더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응, 안 좋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데 엄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숨이 안 쉬어져. 얼마나 놀랐던지. 때마침 김서방이 집에 와 있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그 길로 황천길 갈 뻔했어 네 아빠. 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김서방이 네 아빠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그날 늦게까지 있다가 갔잖니. 아빠가 아프다니 거기에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니. 전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남편에게 묻기 위해 집으로 다시 갔어요. 집으로 들어서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분가하려고. 남편의 말소리가 들리며 순간 저는 집을 나온 이유가 떠오르며 아차 싶더라고요. 엄마와의 통화 후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잠시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빠가 아픈 이상 분가가 더 급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하윤 엄마가 캐나다 말고 처가로 간다고 우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 그러면 꼼짝없이 그 노인네 병수발 들어야 해. 내가 그 꼴 보려고 이제껏 온갖 좋은 것만 해대며 키운 줄 알아? 그럴 일 절대 없어. 내가 누구야? 그리고 하윤 엄마 거의 다 넘어왔어. 내가 그날 처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하윤 엄마가 처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니면 무조건 이혼이라길래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하윤 엄마 설득 좀 해달라고 간 거였는데 그때 장인어른이 딱 쓰러지시는 거야. 그래서 그 노인네는 확실히 얼마 안 남았대? 수술이나 항암 치료로는 안 된대? 이미 전이가 온몸에 돼서 손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건강검진 잘 받아. 우리 장인어른 봐. 돈만 많으면 뭐해? 결국 이렇게 가실 거.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처가살이 시작했으면 유산이야 받겠지만 병수발도 같이 들어야 했을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아들은 어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좋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오는데 해외로 가자고 해야겠다 싶더라고. 우리 집이랑 애 핑계 적당히 대면서 해외 어디로든 일단 가기만 하면 절반은 성공이지. 안 그래? 장인어른 더 심각해지셔서 연락이 와서 돌아와도 그땐 병수발 들 것도 없이 돌아가실 텐데. 그럼 그냥 재산만 내 몫이 되는 거라고. 하긴 자식이라곤 하윤 엄마밖에 없으니 앉아서 기다릴 일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엄마는 그 사람 자극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니다. 마구 더 괴롭혀서 정신없게 만들어줘. 그래야 혼이 쏙 나가지. 그렇게 정신없을 때 비행기 태워버려야지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엄마의 말과 두 사람의 대화가 겹치며 상황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요.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저를 친정에서 아주 먼 곳으로 떨어지게 할 생각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안 그 순간에도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일까? 혹시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인데 내가 남편을 몰라도 이렇게 몰랐나? 저렇게까지 최악의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이윽고 어머님과 남편의 신난 웃음소리를 듣는데 제 머릿속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며 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이혼만으론 절대 화가 풀리지 않는 이 상황에 저는 저 짐승 같은 것들을 구렁텅이에 처박기로 했어요. 아가씨, 일전에 혼수 비용 말인데요. 갑자기 그건 왜요?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요. 제가 아빠한테 잘 말해볼게요. 정말요? 진짜죠.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어머님, 왜 그러니? 지금 사는 이 집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번 달이 만기라면서요? 1년으로 계약하셨다고 하던데 만기 맞춰 집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니? 이렇게 조건 좋은 집 찾기 힘들 텐데. 그것도 제가 한번 알아는 볼게요. 그래? 웬일이니? 옛날엔 자기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 하더니. 생각해보니 아가씨나 어머님한테나 제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식구들끼리 여행이라도 가는 거 어때요? 전 하윤이 학교 때문에 그렇고 저랑 하윤이 빼고 다녀오세요. 이번 달 말 때쯤 다녀오세요. 하윤 아빠한테 말해놓을게요. 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다녀오지 뭐.
애써 웃음을 감추는 어머님을 보며 저도 웃음이 나오려 하는 걸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도 똑같이 제안했고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제안도 했죠.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사표 내는 건 어때? 갑자기 왜? 어차피 당신 지금 회사에 마음 뜬 거 아니야? 사표 내기 직전까지 갔는데 마음도 싱숭생숭할 거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아빠 좀 돌봐줘. 사실 우리 아빠 아주 아파. 이럴 때 당신이 좀 가서 얼굴도 비추고 그래. 이런 말 좀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우리 아빠 아마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따로 도와주시는 분 계시니까 그냥 가서 말동무나 해드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운을 띄우니 멍청한 남편 새끼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역겨워 토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네요. 진짜? 그게 사실이야? 그럼 내가 자주 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려야지.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회사를 그만뒀고 전 아빠의 회사에서 남편을 잡음 없이 퇴사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건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비는 일뿐이었어요. 한 달이란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가는지 당장이라도 업고 싶은 걸 그나마 절 여왕 떠받들듯이 떠받드는 식대 식구들을 보며 겨우 참을 수 있었어요. 참 속이 훤히 보이는 인간들이었어요. 제 입맛대로 굴어주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지 제 말 한마디면 그냥 껌뻑껌뻑 죽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제가 계획한 날짜에 맞춰 시댁 식구들은 들떠서 여행을 떠났고 전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의 짐을 모두 챙겨 현관문 앞에 뒀어요. 가전 가구는 이삿짐 센터에 맡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을 내쫓을 계획을 세웠어요. 더는 그들의 배부르고 따뜻한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얼마 후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나와 있던 짐들을 발견하곤 집으로 들어와 득달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짐은 왜 저렇게 둔 거야? 집은 왜 이래? 가전 가구 다 어디 갔어? 텅 빈 집이 의아한 남편과 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내 가방들은 왜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게 다 얼마짜린 줄 알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말을 좀 해보렴. 이게 다 무슨 일이냐니까? 아버님을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조용하신 아버님은 대충 상황을 눈치채셨는지 집을 한 바퀴 둘러보시곤 어머님과 아가씨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혼자 남은 남편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빨리 설명해 보라는 눈빛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죠. 당신도 딱 보면 모르겠어? 오늘로 계약 만기잖아.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여행을 갔던 거야? 그거야 당신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쫓겨난 거야? 그러면 앞으로 우린 어디 가서 살아? 우리가 아니고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이 쫓겨난 거야. 난 애초에 쫓겨날 수가 없지. 여기 우리 아빠 집이었으니까. 뭐? 이 집 우리 아빠가 사서 당신네 집에 세준 거였어.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아빠는 그렇게까지 당신하고 당신 집안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신은 그런 우리 아빠 마음을 보란듯이 짓밟았더라? 내가 짓밟기는 뭘 짓밟아.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내가 요즘 얼마나 장인어른한테 잘하는지. 잘 알지. 당신이 우리 아빠 많이 아프신 거 뻔히 알면서 나랑 외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그러다 아빠 돌아가시면 그 재산 빼먹으려 한 것도 말이야. 내가 잘 알고 있었어. 당신 그걸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먼 타지에서 아빠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아빠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뿐인 딸 얼굴도 못 보고 떠나실 수도 있었어. 그 심정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거야?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말로는 처가살이 한다고 했지만 막상 진짜 들어가려니 막막했어.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계속 살자니 당신이 진짜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았고. 그러다가 차라리 외국에라도 나가서 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당신한테 권했던 거야. 나도 다 좋은 뜻에서 그랬던 거야. 누가 그딴 거 궁금하대? 우리 아빠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절규에 가까운 제 말에 남편은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기대했던 바가 없어서 그런지 실망스럽지도 않았어요. 하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자기 몸은 편하고 싶고 그렇다고 돈줄인 나는 놓치기 싫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까지 팔아가며 그딴 말이나 짓거렸겠지. 나도 바보지. 어떻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갔는지. 아니, 애초에 당신 같은 인간이랑 만난 그 자체가 어리석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 아직 하지 못한 말을 하려던 때였어요. 아가씨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그럼 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자금은 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해대는 아가씨를 보며 전 말을 했어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요. 지금 내가 결혼 자금 줄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시집이 가고 싶으면 아가씨 가방 팔아서 시집 가요. 그래도 비싼 애들이라 곱게 내놨으니까 상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언니, 결혼 자금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언제요? 아빠한테 물어본다고 했지 해준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 다 됐고 그러면 카드값이라도 줘요. 나 언니 말만 믿고 가정 가구 다 카드로 샀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달라고요. 아까부터 사람 입 아프게 왜 계속 똑같은 말 꺼내게 만들지? 아가씨 카드 빚은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왜 계속 나한테 돈 타령해요? 언니! 아, 이제 저 아가씨 아니, 너 언니 아니에요. 나 당신 오빠랑 이혼할 거거든요. 다 들었지? 이혼해 우리. 여보, 이혼이라니. 이런 일로 이혼하는 부부가 어딨어? 야, 이런 일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으면 그거야말로 큰일이야. 식구들은 나만 보면 돈. 남편이란 새끼 머리엔 처가 재산 손 안 대고 코 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아, 막막하다 막막해. 이런 집에서 난 내 아들 데리고 하루도 더 살기 싫으니까 너도 너 갈 길 가. 나도 내 갈 길 갈 테니까. 전 남편을 지나쳐 집을 나가려고 했고 그런 저를 남편이 붙잡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전 팔을 뿌리치며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손도 대기 싫었는데 어쩌겠어요? 때려달라고 저렇게나 붙잡는데 때려줘야죠. 언니! 남편이 한 대 맞았다고 눈에 불을 켜고 고함을 지르는 걸 보는데 정말 눈을 찔러버리고 싶더라고요. 귀 썩을 것 같으니까 자꾸 부르지 마. 생각 같아선 다 확 죽여버리고 싶은 거 겨우겨우 참고 있으니까. 더 붙잡지도 말고, 알겠어? 제 살기 어린 표정을 본 두 사람은 어떤 말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그런 그들을 뒤로 한 채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지금 가진 돈으로 어떻게든 월세방이야 구하겠지만 회사도 그만뒀고 아버님 사업도 힘든 상황에서 카드 빚까지 어마어마하니 생활조차 힘든 상황일 것이 뻔했어요. 거기다 어머님과 아가씨는 5살 애보다 철딱서니가 없으니 말 다 했죠 뭐. 최악의 상황까지 몰린 남편은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나? 자네는 생각이 없어? 내 몸만 이 모양이 아니었다면 내가 자네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서. 다 오해입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다 오해? 자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내 다 들었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 한평생 일군 회사까지 도와주려 했으니 더 할 말 없으니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썩 꺼지게.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빌어본 듯 뭐 하겠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처음 약속대로 처가살이 했더라면, 아니 시댁 식구들이 그런 짓까지만 하지 않았더라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죠. 그렇게 쫓겨난 남편은 회사로 절 찾아갔지만 전 아예 회사를 그만둔 뒤였어요. 끝까지 몰린 남편은 더 최악인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하윤이 내가 키울 거야. 뭐? 하윤이 내가 키울 거라고. 대뜸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아들을 키울 거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하윤이를 키워? 자격? 내가 하윤이 아빠인데 그거면 자격이 충분하지. 다른 자격이 또 필요해? 아, 정말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올 거야? 그래, 알겠어. 해보자 끝까지. 전화를 끊은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가뿐하게 소송에서 이겨 2번 다시 아들의 이름도 꺼낼 수 없게 만들어 주었죠. 이혼 후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용직을 하며 지낸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가씨는 파혼당했다고 하고요. 그 아끼던 가방은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아버님 회사는 큰 위기를 넘겼지만 아마 힘들 것 같다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래도 사돈이라고 아빠가 도움을 주시려고 알아보셨대요. 다시 생각해도 그때라도 빠져나와서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자칫했으면 피 같은 부모님 돈으로 그 빌어먹을 집구석 좋은 일만 시킬 뻔했네요. 이혼 후 저는 잘 지냈어요. 병원에서 더는 가망이 없다는 아버지를 모시고 제 아들과 함께 가까운 근교로 여행을 다녔어요.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아빠의 뜻에 따르기로 했거든요. 처음엔 많이 반대했지만 공기 좋은 곳에서 손주 재롱을 보며 더없이 행복하다는 아빠를 보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네요. 결국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떠나시던 그날까지 저를 보며 환히 웃어주셨어요. 요즘은 경영 공부에 힘쓰고 있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를 꾸리려면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니까요. 걱정이 컸던 아들도 매일같이 싸우던 꼴만 보이던 때보다 한결 더 편안해 보여요. 요즘엔 못하는 말이 없어 엄마와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럽네요. 어때요? 많이 답답하셨을까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답답한데 그땐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더 늦지 않게 정신 차린 걸 위로 삼으며 잘 살아보려고요. 그럼 전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이에요. 인생에 크게 모난 곳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이혼만은 평탄함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제가 당한 일이 너무 화나고 열받는 데다가 남편과 시모의 어이없는 행각에 글을 쓰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누구든지 이 일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앞서 말했듯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일 거예요. 2년의 교제 기간 끝에 30대 초반의 나이로 결혼에 꼴이 난 흔하디 흔한 여자. 결혼 후에도 남편과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집안일과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죠. 남편과 비슷한 정도로 벌고 있다는 것만은 좀 다를지도 모르죠. 보통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잘 버는 경향이 많잖아요. 남녀 차별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업종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남자가 승진이나 경쟁에 좀 더 가깝다고 해야 하나? 그런 면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봐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있는데 제가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균이고요. 남편이 생각보다 못 버는 거죠. 남편에게는 승진이나 경쟁을 통한 지위 상승의 욕구가 전혀 없거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경쟁보다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더 좋다고 본인은 말하곤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돈 쓰는 건 좋아하거든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남편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결혼 초에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노력은 고사하고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며 그냥 이 사람 성격인가 보다 싶었는데 이혼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됐죠. 그 사람의 나쁜 습성이라는 걸요. 그 습성 때문에 저는 남편에 대한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남편뿐만은 아니죠. 제가 이혼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시모였으니까요. 시모는 나쁜 의미로 연락에 목숨을 거는 타입이었거든요. 매일 연락해서 안부 인사를 묻는 느낌이 아니라 매일 연락하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시모였어요. 통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모의 말에는 가시뿐이었거든요. 그런 시모와 남편 사이에서 제가 4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시댁의 유일한 정상인 시부 덕분이었죠. 제게는 잘해주었지만 시모에게는 유독 엄격한 면이 있으셨어요. 시부가 보는 앞에서 시모가 저를 혼내면 시부가 시모를 혼내곤 했기 때문에 시모는 절대로 시부가 있는 곳에서 저를 혼내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모는 잘 모르지만 양가 아버님 두 분은 따로 식사를 할 정도로 생각보다는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의 딸이자 자신의 며느리인 저를 시부가 아껴주신 것도 그때는 무척 감사했죠. 결혼 초부터 시모는 매일 연락을 하기 바랬어요. 그게 시댁이라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먼저 결혼한 친구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전화를 매일 드렸죠. 그런데 이때부터 저는 약간의 싸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말들에는 벌써부터 가시가 가득했거든요. 아침에 목이 가득 잠겨서 전화를 하면 넌 뭐 하느라 여태껏 자고 있었냐며 화를 내셨고, 낮에 목을 가다듬고 높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 그런 목소리 낼 수 있으면서 왜 항상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냐고 화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이건 그냥 저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을 느낀 순간부터 저는 전화를 하는 것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매번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연신 네네 하고 단답형 대답만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매일 전화해서 단답형 대답만 하자 결국 열이 받았는지 시모가 제게 말하더군요. 너 요즘에 무성의하게 답하는구나. 무슨 말만 하면 네네. 네가 뭐 앵무새니? 그렇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인데요. 습관적으로 네라고 답할 뻔한 저는 시모가 반론할 수 없는 대답을 꺼냈어요. 어차피 순종적인 며느리를 보고 싶은 거니 그대로 행동해 주겠다는데 뭐가 그리 화가 나는지. 그렇다고 제가 중간에 그건 아니에요 라던가 그건 좀 힘든데요? 라는 말을 하면 득달같이 저에게 말하곤 하거든요. 어른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라고요. 그러니 네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잖아요. 제 말에 시모도 따지기는 좀 그랬는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연락은 똑바로 하는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매주 주말에는 꼭 한 번씩 시댁에 들러라. 네가 집에서 살림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들 내조는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 살펴봐야겠으니 말이다.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매일 연락하는 것도 귀찮은데 주말마다 시댁 방문이라뇨. 그렇지만 이번에도 제 대답은 네 뿐이었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열은 하는 말인데 듣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커서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난다는 말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특히 시댁에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단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주말마다 시댁 방문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매번 갈 때마다 다른 일을 시켰어요. 처음에 시킨 일은 반찬을 만드는 거였죠. 나물 3가지에 메인 고기 요리 하나, 생선 요리 하나, 마른 반찬 2가지. 요리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다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게다가 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리를 할 시간도 그다지 없는 맞벌이하는 며느리에게 첫 시험치고는 무척 힘든 일이었죠. 그래도 어찌저찌 해냈는데 돌아오는 답은 역시나 가시돋친 말이었어요. 무슨 음식을 이렇게 못하냐? 너 그러고도 여자라고 할 수 있냐? 집에서 뭘 배워 먹었냐? 간도 안 된 음식을 여태껏 우리 아들에게 먹였냐 등등. 그렇게 욕 실컷 얻어먹고 집에 가서 뻗어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청소였어요. 화장실 청소를 시켰는데 우리 집도 아니라 익숙지도 않은 청소에 고무장갑도 주지 않은 시모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겨울에 무슨 생각인지 보일러까지 싹 다 꺼두고는 찬물만 쓰게 만든 시모를 보니 정말 너무하다는 말만 입안에 맴돌았죠. 어떻게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할 수 있나 싶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저도 옥이란 게 있으니까 꼬리 말고 도망치는 꼴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간 하다 보니 어느새 워크숍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가을에 워크숍을 가는데 무조건 1박 2일이었어요. 남편도 물론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번 주에 워크숍 있으니까 어머님이 혹시라도 나 부르면 당신이 좀 가줘. 뭐? 귀찮은데. 귀찮아도 가. 당신한테 설마 일은 안 시키겠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 어머님도 안심하시겠지. 아들 사랑 지극정성이신 분이잖아. 가서 왜 내가 못 오는지 설명도 좀 해드려. 내가 이야기해봐야 백날 우기기만 하실걸? 알았어. 이번 주에 가서 얼굴 한번 보일게. 그럼 됐지? 남편은 자기 할 말만 하고는 후다닥 사라졌어요. 제가 마지막에 넣은 푸념의 이절을 듣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남편에게 시모의 일을 말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지금뿐일 거라며 이해하라고 하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도망치듯 대화를 끊어먹는 걸 보니 참 답답했어요. 시모에게 워크숍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시모는 절대 용납 못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워크숍을 빠지고 오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월은 생일이던가 집에 행사, 경조사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굳이 저를 괴롭히기 위해 부르는 건데 제가 워크숍을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워크숍을 즐기고 있었죠. 친목 도모보다는 교육의 성격이 더 강한 탓에 저녁을 먹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친목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뒷시간을 이용하겠지만 저는 그럴 바에는 한숨이라도 더 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7시 반쯤 전화가 오더군요. 시모였어요. 네, 여보세요? 야, 너는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도 않니? 어디서 뭘 하고 자빠졌길래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 어머님, 저번에 제가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보라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회사? 너 지금 일한다고 유세 떨어? 일하는 게 대수야? 네가 뭔데 내 말 이따위로 무시하고 지랄이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무시한 게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사에서 일이 있다고. 니깎게 돈 몇 푼 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매번 회사 거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 내조는 더 못하는 주제에. 그래, 돈 번다고 너도 가장 노릇한다고 말하고 싶디? 주제 파악을 해야지.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여자답게 조신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며느리가 돼야지. 시어머니 말을 개똥으로도 안 들어. 아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깟 돈 몇 푼 번다고 네가 우리 집을 무시하냐 이 말이야. 그 소리를 듣는데 어질어질 하더군요. 교육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두통이 있는 머리에 시모의 욕까지 한 바가지 얻어먹으니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터질 것 같았어요. 여러모로. 저는 시모에게 말했죠. 제가 일하는 게 그렇게 걸리적거리면 일 그만둘게요. 됐죠?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녹음한 뒤 뚝 끊어버렸어요. 스토커가 전화하듯 몇 번을 전화하는 시모 연락을 무시하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야? 당신 왜 시댁 안 갔어? 오늘이었네. 미안, 잊어버렸어. 매주 가는데 한 주 정도는 안 가도 되지 않아? 당신이 안 가서 내가 무슨 꼴 당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왜 당신 어머님한테 그딴 소리 들어야 하는데. 야, 너 보자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무슨 소리를 했든 네가 잘했으면 아무 말 안 하셨겠지.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그깟 몇 푼 벌려고 일하면서 유세나 떤다고?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그건 엄마도 잘 모르고. 됐고, 나 어머님한테 일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당신 알아서 돈 벌어서 생활해. 생활비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거 알지? 나 이제부터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시댁 다니면서 일만 할 테니까. 나도 돈 받아 쓰는 게 편하지. 그렇게 하자. 굳이 욕 얻어먹어가면서 돈 벌고 힘들게 살 필요 있겠어? 여보, 무슨 말이야. 우리 지금 집이며 차며 대출금으로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당신이 돈 안 벌면 우리 생활이 안 된다고. 나는 생활비 줄 돈도 없어. 그래?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 나더러 돈 몇 푼 벌면서 시댁 무시하냐고 하던데. 나는 무시한 적 없으니까 그냥 일 그만둘게. 나머지는 당신이 어머님이랑 상의해. 끊을게. 결국 저는 남편에게 폭탄 하나 터뜨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전화기를 아예 꺼버리고 숙소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잠을 자고 싶었는데 잠이 너무 안 오더군요. 뱃속에 열불이 끓어오르니 잠은 오지 않고 화만 계속 나서 결국은 창문 열고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렇게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본 척도 하지 않고 곧바로 가방부터 정리했어요. 여보, 그 퇴직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하는 거지? 지금은 주말이잖아. 내일 일하러 가서 이야기할 거야.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런 말 한 것뿐이야. 당신이 이해하고 넘겨야지.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매번 모진 소리 들으면서도 꼬박꼬박 시댁에 다니는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냐고. 당신도 그래.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미안한 생각 안 들어? 그렇게 소리치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너 어제 안 왔으니 오늘이라도 와. 이번에도 워크숍인지 뭔지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왜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이 사람 일하느라 못 가요. 제가 답할 틈도 없이 남편이 먼저 저를 옹호하고 나서더군요.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무섭긴 했나 봐요. 예,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내가 괴롭히려고 오라고 그러니? 아직 준비도 안 된 애가 시집 왔으니 내가 알아서 단련을 시켜주려고. 단련은 무슨 단련이에요? 제가 잘 살고 있으면 되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와이프 일 그만두면 안 돼요. 요즘에 홀벌이로 먹고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일하느라 힘드니 앞으로는 이 사람 매주 불러내지 마세요. 남편의 말에 시모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죠.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건데. 네가 며느리 휘어잡지를 못하니 내가 해주는 거 아니냐. 됐어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2번 다시 일 그만두라느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매번 불러내지 마시고요. 결국 남편이 크게 시모에게 뭐라 하고 나서야 시모의 요구는 줄어들었어요. 그 일 이후로 시댁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으로 확 줄었고요. 정말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날이었어요. 물론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협박이 없었으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일도 없었겠지만요. 그 뒤로 저희는 대면대면하게 연락을 하며 지내왔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날 말이에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낮에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지 못하다. 손목이 아파서 정형외과 다녀왔다. 손목을 쓸 때마다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머,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손목에 있는 인대가 어디 안 좋다는데 일단 손목 보호대하고 약 먹어보자는구나. 주말에 너 할 일 없으면 와서 일이나 도와라. 손목이 이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네, 그럼 약 잘 챙겨 먹고 계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가서 일 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은 저는 어차피 주말에 가야 하니 지금은 마음을 놓기로 했어요. 일이 있으니 지금 당장 뛰쳐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제 몸 상태가 무척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한기가 들지를 않나 등이 무척 아프고 화장실에 가면 찌릿찌릿 아프더군요. 고열이 오르자 결국 저는 응급실로 향했어요. 제 병명은 급성 신우신염이었고 최소 5일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상황에서 저는 제대로 된 판단도 되지 않은 몽롱한 머리로 일단 제가 아픈 걸 알리기로 했어요. 우선은 회사에 먼저 신우신염으로 입원하게 돼서 못 가겠다고 연락했고 그 뒤에 남편에게 병원 입원한 상황을 말했죠. 뭐? 신우신염? 5일이나 입원해야 한다고? 나 지금 열 올랐다 내렸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병원에서 나 쓸 물건들 목록 보내줄 테니 좀 가져와줘. 그렇게 남편이 부랴부랴 제 물건을 챙겨 병원으로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어머님한테는 당신이 말 좀 잘해줘. 오전에 연락드렸더니 손목 아프시다고 주말에 와서 일 좀 하라고 하셨거든. 내가 지금 전화하면 또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 당신이 직접 가서 나 입원했다고 말하고 일 좀 해드리고 와. 알았지? 알았어. 알았으니까 당신 몸이나 신경 써. 내가 알아서 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하고.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일하기 위해 집으로 갔고 저는 아픈 몸으로 병원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여태껏 당한 일이 많으니 굳이 제 쪽에서 먼저 전화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남편에게 한 번 더 문자는 보냈죠. 이번 주말에는 꼭 어머님에게 가라고 말이죠. 남편의 알았다는 답변을 보고서야 마음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 5일 만에 퇴원하는 날, 아침에 병원에서 제 물건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면 퇴원할 준비해도 된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전화가 울리더군요. 시모였어요. 저는 솔직히 전화를 받기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아팠으니 너 몸 괜찮냐는 안부 전화일 거라고요. 네, 어머님. 너 주말에 왜 안 왔어? 정말 배짱 한번 좋구나.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도 시댁에 와보지를 않아? 야,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며느리야? 일이 아무리 바빠도 시어른이 아프면 튀어와야지. 어머님, 저 입원했다가 이제 막 퇴원하는 길이에요. 그 사람 집에 안 왔어요? 거짓말도 잘하네. 네가 무슨 입원이야? 너 네 입으로 우리 집 오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네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해? 어디서 이런 여자가 굴러 들어왔는지 여기저기 마음에 안 드는 구석만 가득하고 아프다는 시모 무시하고 병원이라고 거짓말을 해? 내가 전생에 무언 죄를 지어서 이런 며느리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 어머님, 진정하세요. 남편한테 확인부터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우선 시모에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어제 시댁에 안 갔어?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 오셨어. 어? 미안. 또 잊어버렸네. 설마 엄마가 또 전화 왔어? 그래.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아주 나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나셨어. 빨리 전화해서 오해 풀도록 말 좀 잘해봐. 남편과 전화를 끊고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고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더군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더 화가 나셨더라고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년이야?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걔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설마 남편 쥐잡듯 잡니? 아니면 우리 아들 패고 다녀? 아니면 약점이라도 잡고 흔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 난리냐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이야기가 잘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시모는 무슨 일인지 더 화가 났고 둘 사이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으니 저는 답답할 뿐이었죠. 어머님,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남편에게 오해를 빨리 풀어달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오해?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네가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안 온 건 누가 봐도 네 잘못 아니냐? 오기 싫어서 남편 보내려고 한 거 잘 들었다. 너 그렇게 시댁이 싫으면 그냥 이혼해. 왜 살아? 나 꼴 보기 싫다고 시위하나 본데 나도 너 꼴 보기 싫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도 망쳤고 우리 아들도 네가 망치고 있잖아. 살면서 나한테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는 착한 아들이 네 말 한마디에 꿈뻑 죽어서는 아주 이 엄마를 잡는다고. 네가 문제야. 다 네 탓이야. 네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지금 오해다 아니다 난리냐고. 어머님, 제가 아파서 입원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원 확인서 진단서 있으니까 보고 말씀하세요. 솔직히 저도 이런 말 듣는 거 기분 나쁘고 화나거든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으세요? 아파서 입원했다 태어난 며느리한테. 몸조리 잘했냐는 말 들을 줄 알았는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왜 안 왔냐고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못 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가달라고 미리 이야기했고요. 가지 않은 건 남편 탓이지 제 탓이 아니잖아요. 입만 살아서는 그것도 변명이라고 해? 네 병이 뭔 병인지 알겠다. 그거 꾀병이야. 별거 아닌 병으로 입원까지 할 정도로 우리 집에 오기 싫었던 거 하나는 확실히 알겠어. 네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마. 앞으로 너랑 대화할 일 없을 거다. 아들한테도 너랑 이혼하라고 말할 거야. 시모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탁 끊어버리더군요. 열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도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 한 거야? 어머님이 왜 저렇게 나한테 난리시냐고. 내가 무슨 말까지 들었는지 알아?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그래. 나는 내가 가기로 했는데 못 갔다고 이야기했어.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해? 내가 아팠다고는 이야기했어? 왜 내가 아픈 걸 꾀병이라고 이야기하시냐고. 이상하잖아. 당신 몸 안 좋다고 말했어. 어머니가 그러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당신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냐? 매번 이게 뭐야. 중간에서 고생하는 내 생각하지도 않지. 매번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고 나도 그거 하기 싫어. 두 사람 일은 둘이서 해결하라고. 그래. 당신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랑 어머님 둘이서 열받아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지? 알면 묻지 마. 두 사람이 알아서 풀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끼지 않을 테니까. 남편 새끼 말 듣는데 진짜 머리통 돌 것 같더라고요. 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시모가 왜 화를 내는지 남편 놈이 뭐라고 씹으려는지를 알아야 무슨 변명을 하든 반론을 하든 뭐라도 대처를 할 텐데 제 잘못은 없다며
뻔뻔하게 말하는 남편놈을 보니 진짜 열받더라고요. 시모가 우리 둘 헤어지라고 했으니 헤어지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저런 소리 들으려고 악착같이 결혼 생활 유지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나 싶었죠. 집 팔자 지가 꼰다고 저는 그게 딱 질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혼하는 거 너무 화나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그냥 이혼을 해줘요? 이혼해주면 남편놈은 둘째치고 시모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눈의 가시 같은 며느리년 치웠다고요. 그리고 시모도 제게 모진 소리 퍼부은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모진 소리 듣도록 해줘야 동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정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요새 몸이 허해 보이는데 괜찮은 삼계탕집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지인분이랑 같이 들려봐요. 근데 인기가 많아서 예약을 해야 하니까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곧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러 가겠다고 제게 식당 예약을 부탁했어요. 그 식당은 길게 뻗은 방 공간을 파티션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받는 곳이었거든요. 옆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귀만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곳이요. 그렇게 아버지의 식사 예약을 하면서 저는 똑같은 날짜 시간에 바로 그 옆칸에 예약을 하나 더 잡았어요. 그리고 그 날짜에 식사나 하러 가자며 시모와 남편을 태워 아버지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옆방인 예약석으로 향했죠. 난 아직도 왜 내가 너랑 이곳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 너랑 상종도 안 하겠다고 했어. 두 사람 이혼하기 전에 나는 너랑 겸상할 생각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는 시모를 보며 저는 남편부터 쳐다봤어요. 여전히 남편은 제 눈을 피하기 바쁘더군요. 어머님,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만든 건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걸 풀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어머님은 제가 꾀병으로 시댁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여기 입원 확인서와 진단서 가져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날 입원하고 있었고 열이 40도까지 오르내려서 몸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아팠고 남편에게 어머님에게 가보라고 이렇게 문자로도 당부를 했었어요. 그딴 종이 쪼가리가 뭔데 내가 너를 믿어야 하니? 대충 음식 좀 데려와서 밥 먹이고 없던 일로 하고 싶은 모양인데 나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두 사람 이혼할 생각부터 하는 게 어떠니? 이래서 내가 처음에 너 들이기 싫다고 그렇게 말했어. 엄마 없이 커서 뭘 배웠겠냐고. 이거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배운 게 없으니 시어른 말을 귀한 줄 모르고 귓등으로 듣지. 말도 안 듣고 잘하는 게 있기를 하니? 인물이 예쁘기를 하니? 그렇다고 내 아들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밖에 없는 애를 왜 내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해? 아무리 숨겨도 애미 없는 건 티가 나.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는데 이게 뭐니? 내 아들 인생에 오점만 만들어서는. 정말로 이때는 복수고 뭐고 그냥 시모 머리끄댕이를 쥐어뜯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모욕하는 시모가 진짜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제가 화내기 전에 파티션이 확 젖혀졌죠. 거기에서 나타난 건 저희 친정아버지와 시부였어요. 두 분의 얼굴은 심상치 않았죠. 잔뜩 정색한 아버지와 상기된 채 분노로 가득 찬 시부. 맞아요. 제가 일부러 두 분이 들으시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시부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제게 못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말을 걸지를 않았죠. 그래서 시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혼하기 전에 시부가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 여편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정신이 나갔어? 내가 들은 말이 도대체 다 뭐냐고? 이혼? 당신이 대관절 뭔데 며느리한테 이혼을 하라 말아야? 그리고 넌 네 마누라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어?
둘이서 한 사람한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시부의 노한 목소리에 시모가 깜짝 놀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게다가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보,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그리고 사돈. 내 말에 대답이나 해. 당신은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 당신은 나랑 결혼할 때 완벽해서 결혼했어? 당신이야말로 매번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지. 왜?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컸으니 며느리한테도 그리 구박하고 싶었어? 어른이 됐으면 그 마음을 좀 넉넉히 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좁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게다가 이혼 이야기는 대체 왜 꺼냈어? 나는 억울해요. 내가 손목이 아파서 집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건 며느리라고요. 며느리 편 들고 싶으면 뭐라도 알고 하던지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래? 여기 지금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만 봐도 며느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당신은 이것도 못 믿겠다고? 그러면 네가 말해봐라. 넌 며느리가 가라고 했는데 네 어미한테 왜 안 왔냐? 시부가 이번에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게 저도 잊어버렸고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너희 엄마한테 며느리 아프다고 이야기는 했어?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아프다고만 했어요. 그치만 제 탓은 아니죠. 솔직히 저도 억울하죠. 엄마한테도 와이프가 하란 대로 했고 엄마가 열받은 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이 말이냐? 잊어버린 건 잘못 아니고 다른 사람 아픈 것도 아니고 네 엄마 아프다는데 왜 너는 잊어버리고 며느리가 가야 해? 며느리가 못 가는 상황이면 너라도 가야지 이 불효자식아. 며느리한테 네 엄마 다 맡겨놓으니 좋더냐? 응?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그래요? 이번 일도 엄마가 열받아서 지금 이러는 건데. 이서방, 됐네. 더 이상 변명 안 해도 되네. 자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두 사람 이혼해. 나도 귀한 내 딸 이런 취급 당해가면서 결혼 생활 유지하라고 할 생각 없어. 그런데 이혼하면 자네랑 나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일이 먼저 있지. 그렇지 않은가?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이 해결할 일이 뭔데요? 그래, 다들 모여있으니 내가 물어보마. 너 카드빚 5천 정도 있었던 적 있었니? 카드빚이요? 반문하며 저도 모르게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남편이 제 눈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이서방이 찾아와서 그러더라. 네가 사치가 너무 심해서 카드빚을 져서 생활이 안 되고 있다고 말이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게 불쌍해서 자기가 말하러 왔다고 했지. 그러면서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거든. 네 명의 카드빚 갚는다는 말로.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우리 아빠한테 돈 빌렸어? 여보, 그때는 돈이 좀 필요해서. 당사자들이 눈앞에 있으니 거짓말도 못하게 된 남편은 우물쭈물 말하더군요. 제 이름 팔아 친정아버지에게 돈까지 빌려간 남편 놈을 보며 저는 한숨부터 쉬었어요. 이혼하면 그 돈부터 당장 갚게. 오래 걸릴수록 이자 붙을 거고 나는 법정이자 다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걸세. 장인어른, 이렇게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시면 저는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여보, 당신도 그렇지. 우리 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만. 자네 어머니가 이미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자는가? 나도 그 말에 찬성이네. 죽은 우리 와이프까지 들먹이면서 싫다고 말하는 집에 귀한 딸 1초도 두고 싶지 않아. 결혼시키기 전에 내 딸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걸 알았다면 나는 절대로 이 결혼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사위인 자네도 자네 어머니도 용서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 결국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분위기는 완전 싸해졌죠. 이 분위기에서 가장 당당한 건 시모였어요. 잘 됐네요. 우리도 그쪽 집안이랑 엮일 생각 없었어요. 그딴 돈 5천만 원? 아들 신혼집 팔면 바로 마련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유,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이 정도로 깨끗하게 헤어져 준다니 우리도 깨끗하게 돈 돌려드리면 되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나 와이프랑 이혼 안 할 거라고. 대체 왜 혼자서 이 난린데? 뭘 알고나 지금 말하는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내가 뭘 몰라? 인서가, 넌 잠자코 엄마 하자는 대로 해. 신혼집도 너 혼자 다 마련했으니 상관없지 않니? 신혼집을 왜 남편이 혼자 마련해요? 저랑 둘이서 반반 부담했는데요. 제 말에 시모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하더군요. 시모는 우리 신혼집을 남편이 다 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집 살 때 반을 부담했거든요. 당신 대단하네? 이것도 거짓말했어? 도대체 거짓말 안 한 게 뭐야? 나 아프다는 것도 제대로 말 안 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돈 빌리고 어머님한테도 내가 집 살 때 돈 보탠 거 이야기도 안 했어? 그러니 어머니가 날 무시했겠지. 돈도 없는 집 딸년 데리고 왔다고. 그치? 그걸 당신은 열심히 이용해서 나 욕먹이고, 어? 제 말에 남편이 제게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솔직히 엄마한테 혼날까봐 거짓말 살짝 한 거 있기는 해. 그치만 그때 잠깐 아주 조금만 그랬던 거고 이제는 다들 진실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자.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는 당신이랑 이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고 하지만 말아줘. 어? 뭐래? 당신이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게다가 매번 나를 이용한 거짓말이지. 당신은 와이프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 당신 여태껏 승진에도 아무 욕심 없어 보인 게 내가 돈 벌면 당신이 굳이 돈 안 벌어도 되겠다 싶어서 편한 마음으로 있었던 거지? 여차하면 우리 아버지, 당신 부모님한테 나를 이용해서 또 거짓말해서 돈 받아냈을 테니까. 그치? 우와, 꼴랑 4년 살았는데 내가 당신 완전 밑바닥까지 보게 될 줄 몰랐네. 당신은 이혼 안 하고 싶겠지.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 얼만데, 그치? 근데 나는 이혼할 거야. 당신 행동도 짜증나고 죽은 어머니 입에 올리는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불쾌하고 열받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우리 헤어지자. 당신 매달리면 그것보다 더 추한 건 없어. 당신 어머니 말처럼 이혼해. 저의 선언과도 같은 말에 남편은 안 된다며 울고불고 소리치고 시부는 시모에게 소리 지르기 바빴죠. 친정 아버지는 그런 아수라장에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일사천리로 이혼이 진행됐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시댁에서도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 시모와 남편이 제가 잠시 머물고 있던 친정집까지 찾아왔더군요. 이번에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게 며느라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좀 심했어. 나도 아들하고 이야기해봤는데 네가 정말로 이렇게 힘든 상황인지 모르고 그랬어. 이제는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지 잘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일은 다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어떻겠니? 이혼이라니. 여자 팔자에 이혼 경력은 좋지 않잖니. 너희가 싫어서 이혼하는 거면 몰라도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이혼하라고 해서 하는 거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필요 없고 싫다고 하신 분은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정은 다 떨어진 상태고요. 저한테 거짓말한 건 물론 시어른들한테도 저희 아버지에게도 거짓말한 남자예요. 제가 왜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할 거라고 여기세요? 저는 남편한테 눈꽃만큼의 마음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여보, 그 부분은 내가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고 변명할 생각도 전혀 없어. 하지만 이대로 헤어지면 나 진짜로 파산할지도 몰라서 그래서 부탁하러 온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신혼집 팔아서 너한테 돈 주려고 했는데 사실 내가 그 집 앞으로 담보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팔고 나서 대출 자동 상환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고 같이 지내면서. 너 대체 그 많은 돈으로 뭘 한 거야? 도대체 어디다가 그 돈을 다 썼냐고. 나한테 생활비도 받았었으면서. 코인이랑 주식 좀 했어. 나도 이렇게까지 망할 줄은 생각도 못했지. 그치만 정말로 맹세해. 그 빌린 돈으로 주식 코인에서 돈 벌면 당신한테 당연히 다 돌려주려고 했어. 그런 짓을 한 것도 다 당신 생각해서 한 일이고. 지금 시기가 별로라서 그렇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금방 치고 올라올 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혼 다시 생각 좀 해줘.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알고는 있어? 돈 없으니 이혼하지 말고 여전히 결혼한 채로 당신을 위해서 돈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내가 당신 돈 벌어다 주는 기계니? 당신이 저지른 일을 왜 내가 수습해? 여보, 제발. 나 당신 없으면 진짜 완전 파산이야. 그 정도로 파산 안 돼. 당신 직장도 있고 집 팔면 집 대출금은 사라지는 거니까 월급은 더 남을 거 아냐? 나한테 애원할 필요가 없지. 그게... 남편은 이번에는 시모 눈치를 보더군요. 그 얼굴을 보니 남편이 또 뭔가 일을 저질렀다는 예감이 들더군요. 시모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아들 등짝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 설마 또 사고 친 거 있어?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네가 지금 빌린 돈만 해도 얼마인지 알기나 해? 네가 이 정도로 빚더미 위에 앉은 걸 알았으면 죽어도 너랑 며느리 이혼 못하게 막았을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사실은 내 월급도 지금 카드론 쓴 거 갚는 중이라. 야, 너 진짜 엄마 속 뒤집어지게 만들래? 나는 지금 너 때문에 너희 아빠한테 이혼당하게 생겼어. 며느리 다시 데리고 오는 거 아니면 네 아버지가 나를 내쫓겠단다. 시모가 저를 찾아온 이유가 명확하더군요. 시부가 시모에게 으름장을 놨더라고요. 예, 사람 하나, 아니, 둘 살리는 셈 치고 다시 돌아와 주렴. 제발 부탁이다. 두 번 다시 이번과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맹세하마. 어? 죄송해요. 이렇게 못생기고 일 못하고 버릇없는 며느리 어머님도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렇게 사고 뭉친 남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의 단호한 말에 시모와 남편은 결국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갔죠. 나중에 이야기 들었더니 시모는 이혼 위기로 시부의 눈치만 보며 살고 전 남편은 시댁에서 투잡 뛰며 밤낮 없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버지가 받아야 할 돈은 시부가 내주셨고 내주신 금액을 다 갚지 못하면 상속도 없을 거라는 말에 열심히 시부에게 돈 갚고 있는 중이더군요. 괜히 얌전히 잘 있는 사람 건드려서 긁어부스럼 만든 시댁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마누라 이름으로 거짓말이나 일삼는 전남편 놈이나 며느리 아픈데도 시댁에 불러들여 일 시켜 먹으려고 했던 시모나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두 사람 이야기 들으니 어떠신가요? 제가 참고 살았으면 제 팔자 제가 꼰 사람 됐겠죠? 저는 지금도 이혼을 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쓰다 보니 한정없이 길어지네요. 여러분, 아니다 싶을 때는 빠져나와야 해요. 잘못하면
빚 지옥에서 허덕이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